저는 32살의 남자이고 지금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만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뭐 6개월 전에 이혼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나 뭐라나. 저는 아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하고는 이제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에 못 박으면서 떠나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도 항상 남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저 몰래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라면서 남자들과 술 마시고 수다를 떤다거나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사랑을 더 줘야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도 바보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러 간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니 나이트에 가서 놀고 동네 이자카야에서 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있는 것을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아내는 친구가 남자친구들도 데려왔다면서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지만 아는 동생은 나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연인 분위기가 났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애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아내를 믿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댔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왜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발뺌하고 아니라고 하는 아내한테 당당하게 남자가 있다고 하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헌데 이때의 제 아내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1년 전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유원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은 다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었고 매너도 좋고 짝이 맞아서 함께 놀아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불륜에 빠지고 말았고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내 친구 몇 명도 그때 만난 남자들과 관계를 지금까지 맺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갑자기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뻐근해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손으로 물건을 잡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저한테 아내는 그 남자의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 확인해보라고 들이대더군요. 자기는 진짜 이 남자 사랑한다고, 미안한데 진짜 이혼 좀 해달라고. 이 남자 없으면 숨도 못 쉴 만큼 그 정도라면서요. 자기 인생에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여태껏 말해왔던 연애와 사랑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건지 감쪽같이 속인 건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아내 강냉이를 날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꾹 참았어요. 애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지켜야겠고 엄마 없는 애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났지만 일단 아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설득시키고 예전만 못해도 애가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참으면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던 뭘 하던 하자고 생각했죠. 다음날 전 그 남자를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역시 가정에 있는 남자였고 이혼을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나 가정 지킬 거고 너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이미 자기 아내와 별거 중이라며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면 화가 미칠 듯이 날 것이라 생각했건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태도에 오히려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 남자를 만나고 집에 오니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저희 애 혼자서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냥 너 키우는 것도 다 지겹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나도 내 인생 내 사랑 찾아서 갈 거야. 엄마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저도 저지만 애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애한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그때는 아내를 흔들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애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남편의 애까지 버리고 집을 나갈 정도입니까? 정말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TV나 신문에서만 봐왔던 막장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저희 집에까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인생이 파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저는 이 사실을 애한테 숨길 예정이었는데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진짜 화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죠.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테고 다른 것보단 확실하게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가 남자를 만나서 추잡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리고 당신네들 아내들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똑똑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와 당신들 아내들이 1년쯤 만난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면서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고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남편들은 저한텐 처음엔 너 뭐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 아내한테 왔던 문자들과 불륜 정황들을 자세히 보내주었더니 남편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네요. 아내 친구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겠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 그런지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고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사업차 전화드렸다고 하고 대표님과 연결해달라고 하니 바로 연결되더군요. 사장에게 당신의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도대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한마디 제대로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명예훼손도 각오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전단지를 뿌리던지 확성기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소리를 치던지 할 거라고 이게 내 마지막 경고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장은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 같더니 제가 사원들의 이름과 하는 일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먹고 그제서야 믿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니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재 중인 몇십 통에 문자로 욕이란 욕은 다 보냈더군요.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겹던 거 겨우 사는 건데 당신이 뭔데 망쳐?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놈아.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를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힐 거야.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한테도 똑같이 돌려줄 거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널 절대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내 회사에 찾아가서 로비에서 큰 소리로 동창회에서 바람핀 땡땡땡 나와 당장 안 나오면 너랑 그놈 둘 다 매장시켜버릴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아내 회사 사람들 다 알 수 있게요. 아내는 어디에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른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거기 있는 경비와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결국 끌려가듯이 쫓겨나왔지만 일단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성공했네요. 그리고 결국 아내 친구들은 죄다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사귀던 남자들도 일이 크게 번질까봐 서둘러서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고 그 중에 한 남자는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회사의 사장은 사생활이 엉망인 직원들은 필요 없다면서 그들을 죄다 내쫓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괜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회사 이미지만 망치니 사장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물론 제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 남자도 쫓겨났고요. 아마 동종업계에서는 절대 다시 발을 못 들일 겁니다. 한동안 그쪽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시끌벅적했다고 했으니까요. 뭐 남들에겐 엄청난 안주거리였겠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통쾌했어요. 저와 제 아이의 가슴에 갈기갈기 찢어놓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제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미친 남편이 외간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남자하고 집까지 나간 여자를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내한테 너 같은 인간은 가정을 지킬 자격도 없어 라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준 뒤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에서 또 승소해서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주게 하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고요. 뭐 당연한 결과지만요. 지금은 아이하고 둘이서만 사는 중입니다. 최근 저희 아내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혼 뒤에 친정에서도 아내의 불륜이 죄다 알려져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매몰차다고 비난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람을 피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보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더 큰 고통을 받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작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자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없이 살면 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친 처갓댁에 제대로 시달리고 나니 인간 불신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선입견 없이 살아오고 싶었고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 말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평범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크게 도매상을 하셔서 서울 번화가에 빌딩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쪽에는 작지만 몇 개의 산과 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젊은 날에 고생을 하시고 운이 좋게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셨다는 아버지는 저희에게 공부는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셨습니다. 모든 집안의 화는 돈에서 나온다며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거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 바로 호적에 파서 재산 10원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종종 하시던 아버지셨죠.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그저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이 20살이 되어서부터는 대학 등록금과 원룸 오피스텔 전셋방 구해주시고 오피스텔 관리비나 용돈은 저보고 알아서 벌라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돈의 귀중함을 알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여 다녔고 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참 잘 커줬다며 제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있고 든든한 돈도 벌고 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시다며 저에게 결혼하기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인연이 딱히 생기지 않았는데요. 두 번의 연애를 각각 2년, 3년 정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사이가 진전되고 나서는 항상 문제가 되던 건 돈이더군요.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회사 월급 말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자 여자친구는 점점 저에게 돈 부분으로 서운함을 내비치고는 했습니다. 돈이 넘치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냐는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 월급 내에서는 거의 모든 돈을 연애에 썼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 모든 돈을 제가 쓸 정도면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그냥 일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완전 다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욕심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상가에서 나오는 돈은 저도 건들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모두 저축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도 뭔가 더 바라던 여자친구에게 질려서 다투고 끝내 헤어졌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며칠 뒤 아버지가 선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지인분의 건너 아는 분의 따님이라던 명문대 출신의 회사를 다니던 여성이었죠. 어릴 때는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 몸가짐도 남다르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말에 아버지가 넘어가셔서 저에게 바로 나를 잡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만나오던 여자들과 다른 단아한 모습에 저 또한 어느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선으로 만난 것이다 보니 길게 끌고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집안 알고 그러니 결혼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냐며 다 큰 성인 남녀가 괜히 오래 만나고 소문만 나면 안 좋다며 처갓집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은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으로 먹고 살았다가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부자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컸다고 들었어요. 즉, 가풍만 있는 집안이지 현재는 사실대로 말하면 몰락한 집안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 때면 아내는 부자였던 시절도 거의 없었을 거고 말 그대로 저희 집은 그녀의 가풍만 보고 신부감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자신이 주선해준 결혼이다 보니 통 크게도 며느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 관리를 저와 공동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는 그 앞에서는 티도 안 내고 그저 알겠다고 담담하게 말하길래 저는 제 건물도 있고 그러니 이 건물은 아내 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그 사단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건물 세입자 한 분이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찾아와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호소 내용은 바로 아내와 장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에 계속 찾아와서 임차인들에게 반말에 직원 부리듯이 지시한다더군요. 영업장인 가게에 들어와 사장인 임차인들에게 반말 틱틱 내뱉으며 월세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잘 되니 이제 월세를 올려도 되겠네 라든지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까 건물 가치만 떨어진다고 하든지 도를 넘은 갑질에 참다 못해 불만을 토한 임차인들에게는 아예 영업 방해를 대놓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업 준비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건물 주차장에는 손님들이 오면 주차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려 임차인의 가게 직원이 너무 화가 나 장모에게 따졌더니 이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건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왔답니다. 저희는 장모와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하시길 이틀 뒤까지 기한이라며 그때까지 직원을 안 자르면 계약 연장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는 말에
아버지랑 저는 이틀 뒤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장모와 아내는 저희한테는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의 얼굴하고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가게 주인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아직도 이 직원을 자르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데 가관이더군요. 멀리서조차도 그 소리가 크게 들려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게를 따라 들어가 장모와 아내를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표정이 다시 천사로 변하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쩌다 보니 못 보일 꼴을 보였다며 원래 누가 주인인지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질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가 철거 비용까지 보태주시기도 하고 항상 근처 건물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10%가량 낮게 운영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좋게 말씀을 이어가시자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사돈어른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건물주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에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두 번 다시 건물에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으니 떠나라고 하자 장모는 갑자기 썩은 표정으로 확 바뀌며 말하기를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며 기가 차다는 듯 저희 아버지에게 따지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딸 데리고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내를 데리고 가던 장모였죠. 그날 건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의 갑질에 못 이겨 가게 운영 중단한 곳만 두 곳인데 평균 시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300만 원이었던 곳을 나가겠다고 하자 장모가 전화 와서는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내놓고 누구 마음대로 같은 가격에 내놓느냐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4배까지 올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은 까먹고 있는데 철거 원상 복구만 하면 돈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철거해줄 업체를 구하면 500만 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몰딩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게 하라며 그거 견적이 2,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따졌더니 계속해서 자기 말 안 듣고 안 따르면 소송하겠다고 꼬장을 피웠다네요.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5년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나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날짜도 안 되었는데 폐악질을 부리며 받아간 돈도 있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간 세금 이외에도 저희 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입금하면 받아갔던 돈은 돌려준다 말하고 안 준 곳도 한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알면 알수록 인간 이중성을 가진 것들이라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치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인간성 최악인 인간들은 밑바닥을 드러내 여지를 주더군요. 카드와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는지 저희 집 재산이 얼만데 거들먹거리며 온갖 돈을 다 끌어다 쓰며 놀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있는 돈 조금 쓴다고 문제냐며 자신의 빚 정도는 시댁의 힘이면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네 돈이냐고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라고 그리고 설령 내 돈이라고 해도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말하냐고 너 같은 거 만나면 이 많은 돈도 1년이면 파산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가댁 인간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혼할 때까지조차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1년도 못 가 제 결혼 생활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걸 소송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가뜩이나 망해서 못 살던 집안이 이젠 빚까지 자신들의 사치로 듬뿍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뭐하고 살아갈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만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특히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없이 지낼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었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전혀 문제될 것 없다며 아기는 본인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했지요. 연애하고 4년 차에 상황이 물 흐르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딩크로 지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은 합의된 사실이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 시간은 어머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편이 자기 생각도 그렇다 하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피임 없이 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 애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네요. 또 아기 옷 파는 가게 아시죠? 작은 마네킹에 입혀놓고 잘 보이게 진열해 두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멈추더니 여자애들 옷은 진짜 너무 예쁘다. 인형 옷 같네. 그치 자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오빠 아기 갖고 싶어?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그랬더니 아기를 원한대요. 본인 부모님들도 손주 원하신다 그러고요. 전 애초에 아이 생각 없다 이야기했고 본인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어이없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요일 예능에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기가 있음 자기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며 저 듣는 앞에서 포부까지 다집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친구 손주가 너무 이쁘더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오더니 엄마 자꾸 그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면 더 아기가 안 생겨.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집에 와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주를 부러워하시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둘러댄 거라고. 나 원참 그럴수록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부터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 오셔서 혹시 아기 가질 생각은 없냐고 떠보시기 일쑤입니다. 몇 번 대응을 하다가 차단한 상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낳을 생각이 없고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또 육아는 좀 힘든가요? 지금이야 넌 낳기만 해. 내가 다 키울게. 모두지만 낳고 나면 분명 뒤치다꺼리 다 제가 할 거 뻔히 보이고 주변 친구들 보면 헬 육아에 힘들어하는 거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출산도 무서워요. 결혼하면 네가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충 제 의견 맞춰주는 척하다 지금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괘씸하기도 하고 제 뜻을 뻔히 알면서 자꾸 마음을 떠보니 진짜 미칠 노릇이네요. TV며 길거리며 다닐 때며 아이들만 있으면 은근히 아이들이 예쁘다 떠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딩크라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보니 정말 열이 올랐습니다. 시술하라는 댓글을 읽고 조금 전에 제가 시술하겠다 하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길래 그럼 오빠가 시술하라 하니 왜 본인이 시술을 하냐고 계속 화를 냅니다. 말대꾸마다 끝내 뺨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젊을 것 같냐면서 씩씩대더니 한 대 치고는 손찌검에서 미안하다 생각 좀 하고 나온다며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맞은 것도 기가 막혀서 서러워서 울다가 진정 좀 하고 글을 추가합니다. 전 예체능 종사자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어서 남편과 거의 비슷하고 제가 더 버는 달도 있습니다. 수입이 저 혼자여도 부족하진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기여도도 남편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연주나 수업이 없는 시간은 다 자유라 대부분 제가 부담했네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 기간이 절대적으로 방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이야기해도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걱정 말고 다시 생각해 보라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더 잘 버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딩크를 번복하는 것도 이혼 사유이지만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또 생기고 말았네요. 제 지인이 변호사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일 얼굴 보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기여도도 별로 없으니 자기가 뭐 챙겨갈 건 있을까요? 아무쪼록 사회의 쓰레기 하나 방생해야겠네요. 지금 제 맘에 화가 너무 많아서 글이 정리가 안 되네요. 틈 봐서 다시 추가할게요. 좀 감사드립니다. 추가 2. 내일 출근도 있으니 곧 들어올 것 같아 간단히 짐 싸서 미혼 친구네서 하루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네가 언제까지고 젊고 잘 나가겠어? 애도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거야. 뒤늦게 낳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일찍 낳아야지. 부모님은 천년만년 살아계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낳을 생각이 없는데 누구 애를 안겨주니? 애만 안 낳으면 아마 40까지는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대꾸하다가 맞았습니다. 사진 당연히 찍었고 첨부하려 했으나 맞은 부위가 너무 눈과 가까워서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는지 저놈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할 얘기거리만 더 만들어주네요.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결혼만 하면 동화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후기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글 썼던 순이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신 안전이별, 질척임이 있긴 했지만 나름 깔끔하게 이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길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도 않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생각하기 싫어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단서부터 발급받았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난이 바로 돌변해서 폭력 휘두르는 남자. 역시 한번 본성을 보이니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더라고요. 차라리 7개월 만에 안 게 다행이고 혹시라도 말에 홀려 악이라도 안 가진 게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저를 때렸다는 것 자체에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 쉬웠습니다. 딩크인데 왜 시술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변명일지는 몰라도 저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오래남아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된 저는 학생들을 믿을 만한 다른 선생님께 보내고 20대에 유학하던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어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반겨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과 아직 남아있는 함께 유학하던 친구들, 또 유학 시절 가깝게 지내던 음악 코치 분께서 아직 왕성히 활동 중이셨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어렵지 않은 형편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전염병 여파로 한국에 돌아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월세는 아깝지만요. 한국에서 마음 편히 지내다 보니 당시 썼던 글이 생각나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체구가 작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뺨을 맞았는데 정말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르고 터졌습니다. 뺨도 너무 아팠지만 맞았다는 사실도 정말 슬펐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렇게 때리고 마치 네가 맞을 짓 해서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듯한 그 자식의 태도와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붙잡지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자작글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사람의 상처까지 자작을 어찌하나요? 비록 7개월 뿐이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남자, 폭력 쓰는 남자랑 사느니 이혼녀 딱지를 끄는 지금의 제가 훨씬 행복합니다. 참,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요.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 와서 만났다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벌써 재혼을 한다네요.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 이전에는 철저히 숨겨서 미처 몰랐던 그 마음, 먼저 갖고 시작하는 결혼 축하라고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기분이 더럽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하는 마음조차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정이 다 떨어진 것이겠지요. 다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픈 인생사이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고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지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 가끔 그때의 일을 악몽으로 꿀 때면 수면제가 있어야지 잠이 드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될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혼이 답인데 세상에 홀로서기 두려워서 혹이 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했어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고생 많았네요.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서 행복한 새 인생 사시는 듯 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